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3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다?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이 길이 회사마다 다르죠?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액 300만 원 초과,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그리고 미풍, 양속이나 사회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폭발물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탁 거절 가능하다라는 내용 봤었죠. 자, 그러면 오늘 3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행인데, 자, 교통사고 3대 요인. 근데 안전운행 관련된 내용 사실은 교재 보시면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외워볼 만한 내용들 정도만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3대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인데, 이거는 사람의,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릅니다. 컨디션, 심리, 습관,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 모두 해당한다. 자, 생리적 요건이라 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요인, 자, 사람이 있었으니까 차 문제도 있겠죠. 차량의 장치나 적재물 상태에 따라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 차량 있었고, 그러면 도로나 환경 요인이겠죠. 자, 도로는 구조, 노면, 도로폭, 차선의 순환 안전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 환경 요인은 이 모든 걸 둘러싼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연, 기상, 상태나 날씨, 교통은 교통량이나 교통 상황, 그리고 사회 환경, 시민들의 뭐 교통 의식이 잘 되어 있는 곳일수록 사고가 덜 하겠죠. 자, 그리고 구조 환경, 교통 여건의 변화, 운전자의 사고, 사건 등 이런 것들로 돌발스럽게 생기는 환경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고라는 것은 이 사람, 차량, 도로 환경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요? 자, 먼저 신체, 생리적 요인이 있겠죠. 나의 피로도나 피곤도,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많이 오는 약을 먹었다, 그리고 내 질병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운전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 요인,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면 와이프랑 싸웠어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나의 정서, 흥미, 욕구,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요인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하나 외워줄 만한 게 있어요. 시력 특성인데 우리가 면허를 따기 위해서 통과, 합격 이상 수준이 돼야 되는 시력이 있습니다. 일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는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한쪽 눈이 다른 쪽이 0.8 이상이면 되고요. 수평 시각은 120도 이상,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중심 시야는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게 1종 운전면허 기준이고 2종도 있겠죠. 자, 2종은 조금 낮아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며 다른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0.6 이상이면 된다. 1종보다 조금 낮죠. 1종은 두 눈에 동시에 뜬 게 0.8이었고 각각 0.5 이상은 넘어야지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2종이 조금 더 낫다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붉은색, 녹색, 노란색, 정록 생명은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속도는 시야와 반비례한다. 시야가 빠를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흐려진다. 요 개념 제가 갑자기 불쑥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교통사고 3대 요인은 뭐였냐? 사람, 차량, 환경, 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원인을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 간접, 중간,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면은 간접적 요인은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차량 운전 전 점검 습관이 없는 경우, 무리한 운행 시간의 계획, 안전 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사고를 일어나게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실수가 반복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설탕은 암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이라고도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직접적 요인을 야기하는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죠. 자, 그 중간이 중간적 요인입니다. 자,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불량한 운전 태도, 습관, 운주
가로, 핸드폰 이런 것들이 중간적 요인이에요. 자, 이 중간적 요인도 결국 마찬가지로 사고를 유발하는데 용이한 역할을 하겠지만 아직 직접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 사고를 발생시킨 요인이에요. 자, 과실을 따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신호,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이죠. 자, 만일에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중앙선 위반이죠. 자, 요런 것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취조를 하다 보니 전날 음주도 했고 보니까 막 평소에 운전 점검도 안 하고 차도 고장 나 있고 요런 직접적 중간적 간접 요인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과실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운전 조작의 미흡, 실수, 잘못된 위기 대처로 인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려버려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사고가 난 거죠.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고가 난 이유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때문이다. 근데 보니까 앞에 아이가 있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유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착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심리적 요인이 우리 중간적 요인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이거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크기가 헷갈리는 거죠. 자, 어두운 경우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하는데요. 자, 그리고 원근의 착각.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고 느껴요. 원근법이죠. 자,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더 작게, 큰 경사는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작은데 이게 더 작아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더 커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큰 경사로 말씀드려 볼까요? 큰 경사가 뭐 30도짜리 경사가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 45도 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엑셀을 더 밟아버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제동거리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죠. 속도의 착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야가 좁을수록 빠르게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트레일러 양옆에 끼고 혹은 버스나 이런 차들 사이에서 운전해 보면은 되게 빠른 속도감 느껴지면서도 되게 무섭죠. 이런 내용이 이제 속도의 착각이다 보시면 되겠고, 상반의 착각은 주행 중 급 정거 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요거는 뭐 우리는 서 있는데 정지 상태죠. 완전 정지 상태인데 옆에 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가끔씩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은 적이 있어요. 요게 상반의 착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예측 실수가 있는데, 내가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에 격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다 보니까 막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허덕여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혹은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신호가 바뀔 거를 예측하는 출발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많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심리적 예측 실수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운전에 집중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전까지 이제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는데,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사고 방지입니다. 항상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2차 사고 방지예요. 자, 먼저 안전상박대 설치했어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있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차량이 추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상각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못 보고 만일에 내 차를 추돌을 했어. 그러면은 안에 차고 있다면은 인명사고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2차 사고, 말 그대로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지는 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하구나. 운전자가 막 대피하세요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것보다 또 오히려 안전한 곳에 가서 대피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먼저 안전 설치를 다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당연히 도망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하고, 대피가 만일에 불가능해요. 그럼 최대한 갓길로 붙여 정차합니다. 왜? 소방차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엔진을 끄고 시동을 끄고 키를 꽂아두거나 차에 둔 채로 하차합니다. 왜? 자, 차량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일단 먼저 대피를 해야겠죠. 자, 근데 구급대원이나 오셨을 때 차를 옮겨야 되는데 만일에 못 옮긴다. 그러면 안에 키가 있으면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린다. 자, 그리고 조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 터널 외부로 대피한다. 자, 그래서 근데 방금 거 보면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린다고 되어 있는데 순서 보니까 지금 뒤쪽에 있죠. 신고는 여러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안전한 상태로 대피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운전자분들이 고령 운전자가 있고 또 교통약자 이렇게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 분들 보면은 일단은 보통 우리가 사실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나면은 불안감이 더 상승하시게 돼요. 자, 이 불안이 상승한다,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 능력, 청각, 사고, 신경, 근육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가 일어난 걸 봤는데 이게 인지가 느리고, 그래서 또 제동까지 하는 데까지 느려진다.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행을 하실 때도 궤적이 흔들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선으로 걸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보행자 사고에서 보통 많이 나는 게 고령자분들, 어린이들 그렇게 많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 저 거리에 포스터나 간판을 보면 걷는 경우가 많고 소리 나는 곳을 먼저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크락션보다는 조금 더 빛을 모든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 좀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시험 문제는 보통 신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반응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을 잡아두시고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기본적으로 고령자분들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야기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피해야겠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조금 몸이 느린 거죠. 자, 근데 어린애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되지? 차가 오네? 가만히 서 있으면 되나? 알아서 피하겠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게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차는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왜 위험한지, 차가 왜 위험한지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가서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에게 뭔가 위험한 걸 알려줄 때 꼭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정리해보면은 도로에게 갑자기 뛰어들거나 뭔가 내가 사고를 내려고 뛰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냥 뛰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횡단 중에 부주의, 그리고 자전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는 조금 넘어가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 3과목에서도 4과목에서도 다룰 건데,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버스, 화물, 요런 친구들 지금 택시도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다니는 곳이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버스나 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게 교통사고랑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차로를 너무 자주 바꾼다던가, 아니면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한다던가, 그러면은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육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너무 경로가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한다, 그런 곳에서 혹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 뭐 법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순간 속도나 RPM, 그리고 브레이크 신호, GPS 위치, 방위각, 가속도,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분석하냐면은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그리고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 거리, 보통 이 시간대는 얼만큼 주행을 가능하고 되더라, 그럼 또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과속, 급출발, 급가속, 사고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차 운행 관리. 자, 첫 번째로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으려면은, 자, 뭔가 급제동, 이런 급 들어가는 단어들은 안 좋죠. 그리고 사고 예방, 그리고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등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경로 개통 체계 개선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3과목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